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가볍게 깃털처럼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얘기는 너무나도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해도 마이너스, 하면 더 마이너스, 욕 뒤지게 먹고요. 아마 매장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박이성 너는 왜 군대 가냐 안 가냐, 갈 수 있냐 안 간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정말 철이 없고 개념이 없을 때 군대 얘기했다가 욕 뒤지게 먹고 바가지를 먹고 이민까지 결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탈북민들은 군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입니다.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십시다. 네, 여러분 제가 사실 군대는 안 갔지만 그런 마음으로 좀 진지한 제가 오늘 준비도 좀 해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요 막 정신이 없게 이제 군에 대해서 이제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1984년에 법이 바뀝니다. 군형법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주를 온 사람은 군대를 못 가게 돼 있었습니다. 1984년 전까지는. 그러다가 이후에 법이 바뀝니다. 만 18세부터 28세 이하의 탈북 남성들은 병력법에 의거하여 남성들은 동일하게 한국에서 나사 자란 남성들이랑 똑같이 병력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18세부터 28세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 남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병력법이 1984년도에 바뀌었어요. 근데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어요. 탈북민 남자에 대해서 특별 예외가 있는데 이 조항은 병력법 제64조 1항 2호에 있습니다. 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이주를 해온 사람은,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징병 검사를 하지 않거나 병력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기 싫다라고 제 국방부에 의뢰를 하면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18살에 저는 정확하게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이제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자 국정원에서 3개월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조사를 끝나고 나서 한겨레 중고등학교라고 제가 이제 잠깐 다녔던 학교에 갔는데,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일주일 만에 통지서가 하나 날라옵니다. 군대를 가겠습니까? 라고 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죠. 왜냐? 대한민국에 온 지 지금 6개월도 안 됐고요. 사회생활 한 지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크가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간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내가 결정하고 이후에는 끝입니다. 땡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번복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군대를 안 간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게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작용들 일으키나, 특히나 방송생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요, 군대 안 갔다 왔다? 많은 사람들이 쌍심지를 켜고 쳐다봅니다. 왜냐? 다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를 내가 안 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주는 많은 세금을 먹고 사는 애가 안 갔다. 얼마나 꼴불견이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탈북민 청년들 중에서도 그 이후에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내려와서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 군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니까 사회화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를 갔다 오냐 안 오냐의 차이점이 얼마나 사회에서 큰 영향을 받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자 그럼 다시 군대를 가겠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 본인이 안 간다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선택 이후에는 안 돼요. 안 바뀝니다. 번복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은 항의를 했지만 안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내피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군대를 여러분들이 왜 갑니까? 북한 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내려온 애가 군대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쉬고 있는 전시 상황이에요. 그죠? 평화롭다고 해도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염두를 두고 우리가 군대를 가는 거 아닙니까? 북한군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데 북한에서 온 애가 나랑 같이 생활을 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학습이라든지 뭐 훈련이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그 안에서 항상 북한이 언급되고 북한군이 언급돼요. 그리고 항상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그러면 자기가 고향에서 내려온 사람이 거기 있어. 이 친구는 완벽하게 나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한국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 당국자의 어떤 내피셜에 의하면 탈북민 청년들이 군대에 오는 게 반갑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친구들이 오면 특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트러블이 없게끔 항상 장교가 이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 또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군대를 가는 거에 대해서도 한국 군에서도 딱히 그렇게 반기는 입장은 아니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내피셜로 한 겁니다. 이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 만 18세부터 만 28세까지 한국에 입국을 한 청년들, 남자에 해당해서는 군대
군대를 본인이 지원을 하면 갈 수 있지만 그 지원하는 시기가 내가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연예인들처럼 뭐 미루고 하다가 한계에 도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사회에 나와서 얼마 안 돼서 6개월 안에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가냐 안 가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한국에 왔어. 6개월밖에 안 되고 이 좋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를 가라는 얘기가 해요.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간다라고 할까요? 안 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군의 뜻이 있고 한국에 도착해서 와 한국 사회가 이 군에 대해서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 엄청난 큰 국방의 의무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인지를 한 사람이면 그때라도 한 달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본인이 선택해서 가겠죠. 하지만 한국에 바로 온 아직 사회화가 덜 되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108명 중 10명에 9명은 안 간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처럼 지금 엄청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뭐 공식적인 얘기라든가 군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던가 이럴 때는 저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항상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그 약간 뼈가 막 시려요. 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지금 10년 살면서 와, 이 군의 중요성은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얼굴을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떳떳하지 못하고 항상 재수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꼭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서 장교를 하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은 또 병력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병력법은 이게 제18조 특별임명법이 있는데요. 이 항에 보면 북한의 군인이었던 북한 군이 만약에 이제 국군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전 계급, 직책으로 동일하게 고려를 해서 국군에 특별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장교를 하다가 여기 내려와서 국군 장교가 되고 싶어요 하면 국군에서 정해놓은 어떤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있겠죠?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군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법률 제18조 이 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북한에서 만약에 뭐 장교를 하다 내려온 사람들은 군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기사도 됐었는데 북한에서 온 친구가 군대를 간 친구도 있습니다. 왜냐 저처럼 뭐 그 친구는 하나원이라든지 이런 걸 걸쳤지만 학교가 아니라 사회로 나와서 이제 나이가 좀 됐을 때 나왔는데 공군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본인이 간다라고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군을 갔다 왔는데 본인이 거기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 어떤 장교한테만 보고를 하고 군 생활을 2년을 마무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고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떳떳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웃음 싹 빼고 정말 진지하게 제가 언제 이렇게 진지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지함을.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민감하고 욕을 더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서 할 얘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많은 그 국군 장병 여러분들한테 언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어요. 근데 만약이라도 이 자리가 된다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어떤 땀과 노력과 그 피나는 훈련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부터 지키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외세로부터 지키는 그 사람들의 노력에 인해서 저같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더 이제 한국의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비워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와가지고 뭣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의 어떤 선택이 이렇게 큰 영향을 제 인생에 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국군 장병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탈북한 청년들이 군대를 갈 수 없냐 있냐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 상황도 말씀드렸고 저의 어떤 심정도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욕을 먹어도 쌉니다. 사실 저한테는 또 나름 변명을 한다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을 못 드리겠네요. 오늘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